자, 이런 상황을 정리하고 또 중재를 해야 될 국회의장은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나빠져서 오늘 서울대병원으로 급히 옮겨졌고 또 수술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현장 상황을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현장에 MBN 박자은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박자은 기자. 네, 저는 문희상 의장이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문 의장은 오늘 새벽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원래 입원해 있던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이곳 서울대병원으로 오전 10시쯤 옮겨졌습니다. 갑자기 혈압이 오르고 맥박도 평소보다 2배 이상으로 빨라져 심장 등 순환계 문제로 긴급 수술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문 의장은 현재 12층에 있는 VIP 병동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령인 만큼 수술을 위한 각종 검사 내용이 많다 보니 오늘 검사를 마치면 내일쯤, 빠르면 내일 수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 70여 명이 문 의장의 의장실에 집단 방문, 항의 방문을 하면서 문 의장의 건강이 상당히 악화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문 의장 용태를 참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이미자 의원은 그동안 문 의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제 의장실에 집단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미자 의원은 문 의장과의 실랑이 도중 성추행과 모욕을 당했다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의원 측은 오늘 오후 4시 반쯤 대검찰청에 문 의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수현 국회의장 대변인은 한편 SNS를 통해 문 의장이 충격이 심했던 상황에서도 의장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뒤 수술에 들어가겠다고 고집 피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서울대학병원에서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네, 그동안 입원해 있던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고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져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문희상 의장이 조속히 쾌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아까 정태근 의원 문희상 의장 얘기했는데 국회의장이 사실은 지금 참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만. 참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문희상 의장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극한의 대치는 이전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결국은 의장께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고 정말 인내심을 갖고 온갖 모욕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풀어갈 책임, 그래서 의회 정치를 유지할 책임이 문희상 의장님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는 뭐 의장을 외통수로 몰았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얘기합니다만 이거보다 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는요. 국회의장이 아니라 의장 공간도 점거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의장님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건 뭐냐면 명백하게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사처에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만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사보임을 강행한 것, 그걸 허락한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거는 국회법 해설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세균 의장, 그 직전에 정세균 의장은 김연아 의원 사보임 요청을 한국당이 할 때 이거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조차도 불과 열흘만 기다려가지고 5월 7일 날 임시회가 끝난 상황에서 사보임을 처리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불법 얘기 안 듣습니다. 그때도 사개특위, 정개특위는 언제든지 열어가지고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다음에도 내년 국회의원 임기가 5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나서가지고 한쪽 정파의 의장처럼 불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에서는 나도 그러면 극한 방향으로 나간다. 내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한일에 또 이걸 막겠다. 이런 식의 사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국회의원 의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많은 권한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라를 대표하는 두 번째 분이시고 정말 헌법과 의회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신데 이번에 정말 너무 잘못하셨습니다. 아마 김대중 대통령께서 살아계시면 저분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정치를 배우신 분 아니세요? 내가 정치 그렇게 가르쳤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최정 교수 의견 들어볼까요? 예, 저는 뭐 문희상 의장의 어제 그 야당 의원들과의 그런 그러니까 신체적 접촉 과정에서의 그런 부분들은 저는 뭐 문희상 의장께서 오래 정치를 하시면서 상당히 자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정치적 오점을 하나 남긴 것이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장까지 이래 의장실까지 몰려가서 의장을 둘러싸고 이제 뭐 의장의 여러 가지 거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좀 볼썽사납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외감 자유한국당이 지금 문희상 의장에게 이 정쟁이 초반에 시작되는 국면에서 왜 의장실까지 쳐들어갔느냐? 저는 일종의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의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아마 정치적인 여러 가지 영향력을 묶어두기 위한 아마 이 하나의 포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제가 지금 이게 판넬에 조조의 장비화라고 썼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무슨 말일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얼굴은 장비, 꾀는 조조. 겉으로는 장비인데 속으로는 조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정치적 이 해안과 또 이 위기 국민에서 이 타협의 정치도 잘 보여줬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과거 야당 시절에 그 문희상 의장의 당직이 거의 비대위원장을 도맡아 할 정도로 상당히 정치적으로 상당히 고비 때마다 나름대로 해안을 갖고 잘 풀어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비를 언덕으로 만들지 않고 왜 이렇게 적대시하느냐. 저는 결국 패스트 트랙이 만약에 강행됐을 경우에 마지막 가서는 지금 본회의 상정하는 날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상당히 좀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의장의 재량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의장의 그러한 정치적인 운신을 나름대로 좁혀놓고 발목을 묶기 위해서 어제 그러한 측면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저는 뭐 오늘 문희상 의장이 지금 뭐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과연 오랫동안 같이 정치를 했던 이 또 동료 의원들 입장에서 이것이 과연 옳을까? 이런 부분들은 여야의 정파를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문희상 의장이 상당히 흥분하면서 의장실을 나가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나가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두 뺨을 어루만진 것, 이게 이제 성추행 논란으로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렇게 좀 그 얘기도 나눠보고 그랬는데요. 지금 임이자 의원은 쾌유를 기원한다라고 하면서도 나오면 맞짱 뜨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의원이 옹호한다고 하면서 뭐 좀 부적절한 말들을 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은 선한 의도로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했는데요. 2라운드로 접어드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한번 이 부분도 얘기 들어보고 패널들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의원들 저쪽으로 갑시다. 우리 이재익 의원께서 위로코자 선한 말씀으로 한 말들을 가지고 악의적인 보도와 악성 댓글로 인해서 2차적인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와 두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며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매번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버티고 이겨냈습니다. 노동운동에 앞장섰던 저였지만 그제 같은 모욕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 맞짱 뜹시다. 이번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동료 의원인 임이자 의원에 대해서 수치감을 불러일으키고 모욕을 주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모욕이자 동료 의원에 대한 능멸이자 여성에 대한 폭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국회의장 문희상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윤리위에 접수시킬 겁니다. 예, 지금 문희상 의장은 수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임의자 의원의 성추행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때 당시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의원과 문희상 의장이 가까이 서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미자 의원이 팔을 내밀어서 문희상 의장의 허리를 감싸는 모습 보입니다. 그리고 문희상 의장이 두 손으로 임 의원의 볼을 만지는 모습입니다. 아니 그냥 하신 말씀 다 하셔도 이제 정상이에요. 예. 자, 조금 더 자세한 모습을 봤는데요. 박원석 의원. 당초에는 성추행 논란은 해프닝으로 좀 끝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이미자 의원 측은 회유를 기원한다고 하면서도 나오면 또 다시 문제를 삼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문제를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 뭐 정파를 떠나서 가장 앞장서 왔던 38개 여성단체가 성명서를 냈습니다. 문희상 의장님의 저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자유한국당이 이 성추행 프레임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 상황에서 문희상 의장이 나가려고 그러실 때 여성 의원들이 막아라. 이런 얘기들을 뒤에서 하면서 이미자 의원이 막았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저하고 신체 접촉이 있으면 성추행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문희상 의장이 이렇게 볼에 손을 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문제는 사실은 쌍방이 다 잘못한 쌍방과실의 측면이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님도 그 상황에서 어쨌든 저렇게 손을 볼에다 대는 것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고 이로 인해서 논란을 부를 만한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자유한국당도 이 문제를 가지고서 더 이상 이게 정치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좀 만들려는 문제를 만들려는 그런 시도는 좀 중단했으면 좋겠고 이게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태.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정치하면서 가장 납득할 수 없었던 일 중에 하나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장을 존중을 안 해요. 심지어 자기 당 출신 의원들도 국회의장을 별로 존중을 안 합니다. 특히 지난 19대 국회 때 이 새누리당 출신의 국회의장들이 의장을 하실 때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저는 목격을 했는데 앞서도 얘기가 있으셨지만은 국회 운영의 마지막 보루가 사실은 국회의장입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법 48조를 의장이 사보임을 허가해서 과연 위반했느냐 이 논란이 있는데 명시적인 불법이라면은 당사자가 헌재에 권한쟁의 신청을 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결정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국회법 그 작구의 해석상 그리고 그동안의 국회법 운영의 관례상 그리고 의장의 재량 범위상 저는 그게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윤기찬 대변인 지금 자유한국당은 고발한 상태지요? 예, 고발장 제출했습니다. 아까 예. 제가 있을 때 예. 한다고 그렇게 언론에 밝혔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조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전 생각이 좀 약간 다른 게 일단 국회법 그 48조의 문헌상 분명히 그 뭐 입법 취지 이런 거를 떠나서 문헌상 명백히 위원이 의장이 허가를 받게 돼 있거든요. 위원이.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이 문헌을 넘어서는 해석은 성립하지 않고요. 따라서 지금 김관용 원내대표가 한 그런 일련의 사보임 절차는 법에 맞지 않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문희상 의장께서 나가면서 저런 행동을 하신 것은 사실은 변명의 여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그 막아서는 그 이미자 의원을 제치고 갈 수 있는 이런 범위 외의 행위를 하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자 의원 입장에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행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타격도 아니고 이 볼을 쓰다듬은 거거든요. 그래서 문희상 의장께서는 이걸 변명하실 게 아니고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본인이 어떤 성적 의도를 갖고 행위한 건 같지는 않아요. 그건 분명해 보이지만 그 추행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도가 감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추행이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을 정치적으로 푸는 게 제일 좋고 또 하나는 이미자 의원 개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을 정치적 이슈가 된다고 해서 이미자 의원이 이 부분을 정치적 공세 어떤 이슈로 활용한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슈가 된 겁니다. 이걸 이미자 의원이 유도했다, 쌍방 과실이다 말씀하시니까 이런 관점은 제가 조금 지향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근택 부대변인도 법조인이니까 법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아니 국회법이 48조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바른미래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건 뭐 그렇다고 봐요. 왜 한국당이 그 문제 제기하죠? 한국당과 아무 관계 없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박원석 의원 말씀처럼 그동안에 국회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요. 대부분 사법부가 입법부의 내부의 일에서는 관여를 거의 안 합니다. 대부분 국회에서 사실은 뭐 1년 내에 뭐 법 개정해라고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그런 거 잘 안 지켜지거든요. 그렇다 해서 그게 뭐 법으로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이 더 우선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다 앞에서 나왔어요. 이미자 의원님이 사실 어찌 보면 저는 유도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동시에 서가는 게 맞다. 왜 앞으로 뒤에 있다고 왜 앞으로 나갑니까? 왜 못 가게 막아요? 그 막을 때 그러면은 의장님 그 허리에다가 이렇게 손댄 건 문제 없습니까? 남성이 여성을 만지는 거는 문제가 안 되고 여성이 남성이 만지는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못 가게 막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자 의원이 먼저 사과하는 게 저는 도리에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이게 사실은 성추행이냐 아니냐는 단순히 뭐 만졌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었냐, 그런 의도가 있었냐는데 저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부딪혀서 한쪽은 나가려고 하고 한쪽은 막으려고 하고 그러다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성추행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모욕, 폭행, 성추행 이렇게 세 가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네요. 정태근 의원 어떤 말씀? 말씀하시죠. 예. 문희상 의장님에 대해서 한 말씀을 제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앞서 말씀해 계셔가지고 전직 의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예, 오늘이요? 어저께 통화를 했어요. 네.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줄. 국회의장이 이렇게 편법적으로 사보임을 할 요청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 경호권 발동을 하셨는데요. 경호권 발동이 아까 얘기 나온 대로 86년도에 유성환 의원 국시파동에 있었을 때 나왔고 그 전에 어디서 나왔냐면요. 79년도에 김영삼 의원 제명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의장님도 그 당시에 뭐 공간 점령하고 의장실 점령하고 해가지고 경호권 발동 문제를 숱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를 어떻게 경찰한테 맡겨가지고 운영을 하냐. 그래서 이 경호권 발동은 극히 예외적인 조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경호권 발동을 또 쉽게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저 국회의장께서 국회를 정말 공정하게 운영할 거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회가 붕괴해버린다니까요. 예. 그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문희상 의장님이.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 매우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과연 경호권 발동이 불가피했는지 한번 그 상황을 지켜보고 싶은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안과를 점거했지요. 그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서랑 세분이 저희가 함께 가야 될 거거든요. 가야 될 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잡혀라! 국제정부와 민주당은 사람이 이런 짓을 하나? 팩스 접수는 엄청 거예요. 팩스로 하는 게 의원이 하는 그러니까 이거 팩스로 받으라고 누가 지시했나? 팩스가 들어왔으면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팩스입니까? 그렇죠? 빼면 안 되죠. 이게 누가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뭐가 갔으니 그걸 한번 그런 얘기 없었어요? 이거를 왜 퍼갔어요? 그냥 래퍼를 두면 되지. 그냥 래퍼를 두면 되잖아. 어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사무처 직원이 접수한 서류를 강탈해 손상하는 현장이 카메라에 생생하게 포착된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경우는 국회법 제1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처하게 되는 중죄입니다. 우리 당은 이 의원을 비롯해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방해하고 회의를 폭력으로 저지한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 당직자들의 불법 행위를 낱낱이 체증하여 의법 조치할 것입니다. 예, 최경철 의원. 네. 국회에서 기사 가치가 가장 떨어지는 게 국회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장 얘기는 신문이나 방송이나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희상 의장님께서 당에 계실 때는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으셨지만 국회의장 되시고는 언론의 조명을 별로 거의 받지 않으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큰 사안이 터지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이성을 잃으신 게 아닌가, 조금 감정이 앞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실에 찾아왔을 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는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좀 설득을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했다면은 이미자 의원하고 저렇게 물리적 접촉도 없었을 테고 조금 그랬을 상황일 텐데 제가 볼 때는 의장님께서 그날 약간 많이 감정이 격하셔서 국회에서 가장 큰 어른이라는 위치를 약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니까 빨리 완쾌를 하셔서 쾌유를 빌고 어쨌든 국회를 돌아와서는 다시 한번 협치에 국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합니다. 짧게 한 말씀만 네. 드리면요, 오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의장이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를 위해서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호권은 경찰들을 동원을 하는 거고요. 보통 질서 유지권이라는 것을 행합니다. 아까 같은 저런 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 국회 자체 내에 방어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회의를 의사를 방해하거나 저런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을 막는, 그래서 국회를, 대한민국의 의회를 대표하는 국회를 경찰 명령에 맡기지 않는 것,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원석 의원. 어제 상황에서 경찰이 동원되지는 않았습니다. 국회 방어원들만으로 어쨌든 저렇게 불법적인 정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물리적으로 불가한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제 경호권이 발동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라고 또 한국당도 이제는 좀 할 만큼 하셨다고 생각해요. 이제 의안이 다 제출된 마당에 또 회의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면 정말 이 국회 선진화법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거고 그에 따른 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이게 물론 논의 여지는 있는데 이게 출입방해는 사실은 별도의 국회법 규정이 있어요. 출입방해는 그런 이제 징계 사유거든요. 그다음에 회의를 방해하는 게 이게 이제 처벌 대상입니다. 그것도 회의 방해할 때도 그냥 방해하는 게 아니고 폭행이나 이런 어떤 수단의 특수성 요게 반영돼야지만 처벌 대상인데 어제 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봤는데 과연 이 국회법 소위 선진화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좀 옳지 않고 아까 저 의장님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의장께서 이미자 의원의 그 볼을 쓰다듬는 행위는 이건 사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치 이미자 의원이 유발하거나 또는 불가피한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으로 말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회법에 보면 이제 회의장이나 회의 인근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인데 저게 사실은 그 회의하는 장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게 결국은 패스트트랙 회의를 해서 통과시키기 위한 전제 단계입니다. 그 앞 단계. 당연히 의안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의안 제출이 안 됐다 그러시는데 지금이 원시제도 아니고 꼭 뭐 손으로 가서 제출해야 됩니까? 지금 전자매체로 얼마나 제출을 할 수 있는 건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충 이제 뭐 지금 제출 자체가 위법이다 하시고 지금 윤기찬 대표님 말씀처럼 이거 회의 방해 목적이 아니다. 누가 그 회의 방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국회 회의 안건 제출과 관련돼서 사실은 이게 인편으로 계속 제출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는 사무 규정이 있다고는 하는데 왜냐하면 인편으로 제출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이 법안 제출할 때 등록인감이라는 게 있답니다. 처음에 의원이 당선되게 되면 의원의 인장이 이제 등록되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찍은 게 맞는지 확인돼서 원본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원본이. 근데 지금 팩스로 들어오게 되면 원본인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따라서 이게 명확하게 의안이 정식, 물론 이제 시스템에 등록이 돼 있지만 그것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걸 좀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뭐 변호사 하시니까 우리 전자소송 많이 합니다. 요즘 다 전자로 접수해요. 나중에 필요하면 원본 대절해서 원본 갖고 가면 됩니다. 근데 그 전자로 접수했다고 해서 접수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뭐 21세기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아무튼 오늘 또 8시에 다시 정개특위를 속개하려고 하고 처리하려고 하는데 어제도 밤샘 투쟁하고 경호권 발동하고 몸싸움하면서 10여 명 정도 병원에 갔다고 하는데요.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